네, 그러면은 1492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남미 문화사에서 또는 세계 역사에서 1492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 이전부터 서양 세력의 서구의 변화가 쭉 있어 왔지만은 1492년은 서구 문명이 서양 세력이 전 세계에 퍼지는 기점이 되는 해죠.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양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아서 서세 동점, 서양 세력이 동양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1490년은 서양 세력이 동양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 세계를 차지하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500년, 올해가 2020년이니까는 500년 사이에 어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대척점에 있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대척점이냐면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달리 얘기하면은 세국주의라고 할 수 있죠. 세국주의랑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같으냐? 그런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면 중국이 세국정책, 조선이 세국정책을 필 때 그것도 말하기에 따라서는 보호무역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관점은 엄청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경을 닫고 무역을 줄이고 문을 닫는, 그렇죠, 문을 닫는다는 면에서는 세국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왠지 세국정책하면 왠지 예적이라고 하지만 입장을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그게 큰 의미의 차이가 보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고 동시에 영국도 브렉시트, 말이 브렉시트지 그것도 일종의 세국주의 정책으로 본다면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뭐냐면 그 세국 정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떠나서 서양이 끊임없이 서구 세력이라는 건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세동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얘기한 것인데, 서양의 세력이 끊임없이 팽창하다가 트럼프, 브렉시트에 의해서 서양이 주춤하고 오히려 자신이 문을 닫는, 응축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부터가 동세 서점 시대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서양이 끊임없이 확장하는 느낌이었다면은 브렉시트, 트럼프를 통해서 서양이 오히려 이제는 문호를 닫으려는 그러한 인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대척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서양이 응축하고 문을 닫으려고 우리라 그러면 안 되고, 아시아나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이 오히려 세를 펼치는 것인지 확장되는 것인지 살기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바로 최근에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문화적으로 세를 확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어워드의 상을 차지하고 역시 서구 세력의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시점이 1492년 이 서양의 세력이 끊임없이 확장하는 시점에서 지금은 뭐냐면은
서양 세력이 서양 세력이 굉장히 서양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서세동점의 말에 시작한 거죠. 서양 세력이 서구 문명이 오히려 수동적이고 오히려 아시아를 비롯해서 주변의 문명이 적극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서양 문명이 서구 문명이 사실은 모더니티 근현대 문명을 주도한 문명인데 그것이 지금 수세에 몰리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중남미 문화사를 가리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1학기 때는 콜럼버스 이전 문명에 관해서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콜럼버스 이전 문명에 관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2학기 때는 바로 콜럼버스 이후 문명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먼저 콜럼버스로 시작돼서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고 식민지를 수립하고 그리고서 그 스페인 식민지로부터 중남미 사람들이 독립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근대 현대에 이르는 그 시기를 이번 학기 가르치는데 항상 콜럼버스를 가르칠 수밖에 없죠. 출발점 단추가. 그래서 뭐 콜럼버스에 대해서 새삼 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알려져 있고 뭐 유명한 그 선생님이신 설미서 선생님조차도 국사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콜럼버스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 종균서의 저자 이분도 뭐 그 얘기를 하고 유발 하라리가 그 얘기를 했나요?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한 것 같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여튼 대부분의 학자들이 콜럼버스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선생님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나 설미 선생님이나 아마 그분들이 보지 않는 다른 시점을 아마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기도 한데 콜럼버스에 대한 그 견해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완전히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뭐 콜럼버스 하면은 신대륙을 발견했고 진취성이 뛰어나고 창조적인 인물이라서 항상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콜럼버스의 달걀 해서 콜럼버스가 둥그런 달걀을 탁자 위에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아무도 못 세웠는데 달걀을 갖다가 윗부분을 깨면서 그냥 탁 세워서 달걀이 깨지면 세울 수 있겠죠. 달걀을 세웠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놀라운 사고력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저는 콜럼버스를 영웅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죠. 눈치가 보이죠. 콜럼버스가 개인적으로 범한 그 인디어 원주민들에게 행한 그러한 그 잘못도 있지만은 콜럼버스로 인해 서양 문명이 서구 세력이 전 세계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미친 나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콜럼버스에 대한 찬양이 콜럼버스를 영웅시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콜럼버스가 기여를 했고 콜럼버스의 어떤 진취성은 뭐 설미석 선생님이나 제레드 다이아몬드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선생님이 굳이 지적을 하자면은 특히 그분들이 이제 좀 비교를 하는 것이 그 명나라 시대의 그 정화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정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콜럼버스보다 먼저 세계 일주를 뭐 세계 일주라기보다는 남중국해를 쭉 이렇게 탐사 함대를 보내서 조공을 받고 그런 인물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뭐 설민서 선생님이나 또는 뭐 제레 다이아몬드나 많은 서구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그 콜럼버스는 배에 세척 갖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서 세계사를 바꿨는데 정화는 그렇게 큰 대함대를 갖고서 뭐 별로 이렇게 중국에 기여를 못했느냐, 뭐 세계사를 바꾸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괜히 그 정화는 콜럼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진취성이 부족한 것 같은, 좀 모자라 보이는, 뭐 상대성의 원리죠. 그러면서 콜럼버스가 결국에 가서는 그래도 세계사에서 뭐 좋은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객관적으로 이게 서양 학자들의 시각이죠. 그러나 사실 아마 중국 학자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는 할 수가 있지요.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콜럼버스와 정화 입장이 틀렸다는 것이죠. 누가 진취적이고 진취적이지 않느냐를 떠나서 정화도 대단한 인물이죠. 원래 그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은 그 피정복민 명나라로부터 정복을 아니 정복이 아니라 그때는 그 하찮은 신분이었죠. 하찮은 신분이었는데 황간이 돼서 태감까지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뭐 그 사람이 뭐 진취적이지 않다 뭐 그런 얘기하기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두 사람이 입장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항해를 떠날 때 콜럼버스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제노바에서 온 상인으로서 뭐 사실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프로젝트를 스페인 여왕한테 제시해서 저기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제가 할 테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서 정부 빚을 받아서 배 세척을 빌려서 떠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못 발견하면 그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었고 정화는 이미 뭐 태감이 결국 가서는 뭐 그 황간이 뭐 직급이 멸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명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 권세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이 없을지라도 그 부분이라고 말 테네 좀 남성적으로는 좀 안 됐을지라도 당시 태감 명나라의 태감이 지니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오늘날 청와대에 맞먹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제가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정화는 어쨌든 간에 황간이일지라도 고위공직자였고 고위공직자로서 수많은 바들을 이끌고 대함대를 이끌고 공식적으로 가야 하는 입장이었고 콜럼버스는 스타트업 기업 사업가였죠. 아니 그럼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하는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영업자예요. 그때 그 심정하고는 다르겠죠.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적해야 될 것이 사실은 그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콜럼버스는 항해일지에서 보면은 인도로 가겠다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뭐 까따이는 영화의 캐세이 퍼시픽 하면은 홍콩 항공인가요? 캐세이 까따이는 중국의 다른 이름입니다. 중국으로 가겠다 그러다가 또는 시파항고는 재팬을 얘기합니다. 일본을 가겠다. 사실은 뭐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 같은 항로일지 모르지만은 중국의 위치랑 일본의 위치랑 인도의 위치랑 다르죠. 그러나 거기서 한결되게 이 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가겠다 그러면서 그 콜럼버스의 목적은 결국 와서는 부를 얻으려는 것이죠. 거기에는 황금이 많을 것이다. 거기서는 우리가 얻어갈 것이 많을 것이다라는
100%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당시가 아니라 아편 전쟁 전까지 대원군 시대까지 아마 유럽인과 우리 동양인이 가지고 있던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즉 뭐냐면은 오랫동안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건 결과 쉽게 얘기해서 중세의 유럽과 중국을 비교하면은 중국이 훨씬 더 부국이었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국은 유럽은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중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상황이었죠. 당연히 이슬람하고도 뒤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자꾸만 그렇다고 동양인을 존경하지는 않았지만은 중국이나 그쪽 해외로 나가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죠?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죠. 마르코 폴로가 동방경문록을 쓴 것도 사실은 콜럼버스나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환상을 심어줬죠. 저쪽으로 어디로 가면은 동방으로 가면은 뭔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죠, 유럽인들은. 그러나 중국은 정화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가서 정화가 무슨 후추를 얻으러 갔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국위선양하러 갔겠죠. 중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물론 당연히 복속을 시키고 조언을 받아왔지만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또는 한국이랑 교역에서 무엇을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런 입장인 것이죠. 당시의 중국 입장에서는 옆으로 가봤자 조선 그렇고 더 나아가 일본 오랑캐 저쪽으로 가봤자 생목인 자신이 세계의 중심인데 굳이 뭔가를 새로운 거를 찾아야겠느냐. 그때 가서 더 찾아야겠다. 그렇다면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영국도 더 새로운 걸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은 비교해 봐서 가만히 수세로 있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라틴 아메리카 쪽에 탐을 쌓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이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세운 거랑 뭐가 다릅니까? 더 이상 미국 입장에서는 나가서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트럼프를 대변하는 것은 미국의 인들의 마음이죠. 미국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외부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 입장이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이죠. 굳이 나가서 뭘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세계에서 모든 중요한 것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이 아편 전쟁 때까지 지속되었고 사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조선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국 정책을 펼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굉장히 중국이 안타깝다. 조선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른 시각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영국과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적으로 우리는 계속 우등하고 저쪽은 열등하다. 해외 나가서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하고 유럽에서는 계속 저쪽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저쪽에 가면 뭐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그 차이에서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중국이 진취적이지 못하고 진취적인 게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지만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 자리를 굳히려고 그러지 나가려고 그러지 않죠. 자신이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나가겠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부 다 요새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난리죠. 직업별로도 자기 자리 이권을 챙기겠다고. 그런 심리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서양이 진취적이고 동양이 진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우리는 진취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왜 지금은 미국이나 영국이 왜 진취적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무엇이 진취적이고 무엇이 진취적이지 않은 것인가요? 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콜럼버스에 대한 시각, 아까 얘기했죠. 콜럼버스와 함께 서양의 진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평가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을 그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민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요. 결국에서는 선생님 학자로서 뭐 선생님 그렇게 뭐 서구 문명을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현대 문명을 많이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런 비판의 일단락으로서 콜럼버스와 정화에 대한 시각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